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의를 찾아보면요.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무르익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찬란한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자, 오늘도 그냥 힘내시라는 말 이외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움되는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저희 청년들을 위한 2021년 바뀐 정책들, 제도들 정리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불철주야 요약 정리를 잘해 오셔가지고 도움이 참 많이 됐다 이런 청년분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볼게요. 오늘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가 딱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오늘 두 가지인데요. 바로 네. 공정채용 그리고 워라밸입니다. 공정 채용과 워라밸이라 뭐 익숙하기도 하고요. 네, 워라밸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터의 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공정채용 컨설팅이 네. 좀 더 많이 이제 좀 강화됐다라는 네. 점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워라밸 보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라는 두 가지 내용 포인트로 오늘 청년 정책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 채용과 워라밸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도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공정 채용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컨설턴트님께서 일할 권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한다는 건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권리이기도 한데 이 권리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이 채용에 있어서 정말 공정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기까지 한데 시작해 볼까요? 네,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 나와 있는데요. 네.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 등으로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그냥 뭐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취업 왈선하고 결국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네네. 불법 채용들. 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블라인드 채용을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250개 민간 기업에게 컨설팅을 이제 지원을 해서 좀 중소기업 등 민간으로도 확산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또한 전국 6개 권역별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나 맞춤형 이제 상담도 실시를 하고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정채용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채용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또 보안 사항을 이제 체크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군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말할 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고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의무화, 제도화로 정착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의식적인 면에서 이제는 제도적인 측면으로까지 나오고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공정 채용을 위해서 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 문화 조성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년 친화 기업을 확산시키는 것도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그림 보이시죠? 굉장히 와. 청년들이 되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나와 네. 있는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친화 기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요. 매년 1,100여 개의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보를 하고 이 기업들에게는 재정적으로 또 금융적으로도 지원을 강화하는 이제 시스템을 병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선정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선정돼 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기적으로 또 수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임금체불 등의 결격 사유를 좀 잡아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또 이제 청년들이 알 수 있게 공시를 하는 그런 제도까지 갖춰놓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시선을 좀 더 멀리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것도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조금은 오래
일을 하고 네. 그러려면은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위해서도 제도적으로 좀 힘쓰고 있다,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제도들 좀 알아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일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네. 또 이제 직장 문화 조성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근로 시간이 사실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로 시간을 이제 단계별로 이제 단축을 해서 이제 안착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가족 돌봄이나 재택 등 유연 근무를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이 됐다면 2021년 올해에는 3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요. 네. 2022년에는 30인 미만 모든 기업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족 친화 인증 기업도 네. 인증받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증 기업도 대폭 확대를 해서 네. 지난해 4,333개 기업이었다면 2025년까지는 6,200개 기업으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런 기업들에게는 이제 근로자 휴가 자금도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일생활 균형 이게 바로 말씀하셨던 워라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워라밸을 위해서 또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있다는 사실 말씀해 주셨고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탄력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확산이 네. 좀 더 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유연 근무를 도입한 회사들도 제법 많죠. 많습니다. 네. 요새는 이 재택근무가 좀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연근무를 하지 않으면 네. 회사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짜 2022년이 되면 30인 미만 거의 모든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이 유연근무제를 법적으로 반드시 확대해야 되는, 갖춰놔야 되는 그런 실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을 했었는데 뭐 점점 300인 미만, 30인 미만으로까지 네. 진짜 거의 다 이제 확대가 되는 거다. 문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지는 게 아무래도 여성들을 위한 네. 제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 뭐 육아 때문에 또 일하고 병행하는 걸로 인해서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에선 또 눈치 보고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괜히 쓰려고 하면 눈치 보이고 이제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세 번째 바로 성평등 문화 이제 조성인데요. 네.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로 나눠서. 네. 1회 사용이 아니라 이제 2회로 총 네.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육아휴직인데 임신 중에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출산 후에 그렇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2021년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이제 허용이 되고요. 기업 내의 성별 균형 이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의식적으로는 알아도 이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요. 점점 이제 산단내 기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컨설팅 문화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구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점점 확대가 되다 보면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부담스럽다 받아들이기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마지막 부분 네. 맞춤형 컨설팅도 지금 해준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점점 자리 잡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제도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알아보고 있는 점점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나한테 필요한 정책들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성공 취업의 길로 가자고요. 시세 반값, 편리한 대중교통, 청년 대학생이 살기 좋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 청년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학교 밖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보통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지만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교 밖 기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입주 가능할까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대학생, 대학원생이 입주 대상이고요. 평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40% 이상이나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침실, 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에 24시간 인력까지 있어서 안전까지 완벽하죠? 첫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 2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서 문을 열었고요. 추가로 공급을 시작해서 종로구, 서대문구에서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총 8개소가 공급되어서 1,000명의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게다가 2021년 1월 7일 모집에 화성과 안산시가 추가되면서 공급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산, 강원 등 지방도시에도 공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 더 관심 있는 청년분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로 접속,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년 취업 어렵다라는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직격탄을 맞은 이 취업 계층이 바로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2021년 제도 변화 뭐가 있는지 저희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좀 가볼까요? 네. 자, 첫 번째로 공정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했죠. 공정 채용 이야기 말씀드렸고 또 이제 직장 내 좀 좋은 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릴 거는 바로 워라밸. 워라밸. 네. 진짜 직장인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그렇죠. 바로 워라밸이잖아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많이 네. 이제. 얘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내 삶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면 가지 않겠다. 맞아요. 이런 청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과 그다음에 이제 삶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 이제 워라밸이 이제는 뭐 유행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의 그냥 대명사가 된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워라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2021년에 좀 많이 변화된 긍정적으로 변화된 정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워라밸 보장 정말 이 정책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희소식 알려드릴게요. 네. 올해 1월부터는 네.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네, 맞습니다. 면은 이미 시행이 이미 되는 됐죠? 거고 네. 된 거고 네네. 50인에서 299인 네. 기업에도 52시간 주 네. 52시간.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유명하잖아요. 일 많이 하기로. 그렇죠. 네.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거의 최상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네. 2016년 기준을 좀 살펴드리면요. 네.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 노동 시간이 2,052시간이었대요, 1년에. 2,052시간. 이렇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네네. OECD 평균보다 무려 345시간을 더 일했다고 합니다. 345시간이어도 감이 안 온다. 이거 계산해 보면 열흘 20일은 좀 안 되고 한 보름 정도를 더 일을 한 거죠. 네. 가장 적은 국가가 이제 독일이었는데요. 네. 독일보다는 무려 4개월을 더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따지면 따지면, 시간으로 따져보면 따지면, 가장 네. 적게 일을 하는 걸로 독일. 통계가 잡힌 독일보다 4개월을 더 일을 네. 했다. 아우 대단하네요 진짜. 네. 약간 일개미 수준 아닙니까 진짜? 와.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지런한 민족 같아요. 이게 참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네. 보면 또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이게 가능해요? 4개월 더 일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가능한 이유를 살펴드릴게요. 네. 바로 휴일 근무 때문입니다. 휴일 근무. 네. 오. 과거에 우리나라는 주 5일제 일일 8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갖고 있고요. 평일 연장 근무 12시간을 포함해서 주당 총 52시간을 이제 하기로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네. 기존 근로법에서는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네. 휴일에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연장 근로까지 꽉꽉 채워서 52시간을 일을 해도 네. 휴일 근로 시간은 따로 16시간까지 또 추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되면 오. 주당 52시간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총 68시간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던 거죠, 지금까지는. 주 52시간에서 68시간이면 지금 16시간이라는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네네. 주에 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5일 따지면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그럼요. 일을 하는 네네. 거잖아요. 이건 법의 빈틈이라고 할까요?
약간 근로법의 힌트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근로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2018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고 그때 또 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죠. 이렇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평일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의 구분을 아예 폐지시키고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한 주간의 연장 근로는 뭐 주말에 하든 아니면 평일 연장 시간에 하든 상관없이 총 12시간만 허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네. 개정된 게 이제 52시간이 된 겁니다. 기존에는 12시간 평일 연장에 휴일 16시간까지 돼서 68시간이었다면 네. 개정 후에는 이걸 합쳐버린 거죠, 두 개를. 네네네. 그래서 통합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해서 총 52시간 확정이 된 거죠. 아, 그래요.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약 16시간이 빠진 지금 거죠. 빠졌습니다. 휴일 근무에 맹점이 있었군요. 허점이 근로법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개정을 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시행 규모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작고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물론 좋습니다만 네네. 좋은 제도입니다만 좀 갑자기 받아들이기 힘들죠. 부담스럽다. 네.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힘들죠. 어떤가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갑자기 너네 일하던 시간을 줄여 이러면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생산성에 떨어지죠. 그렇죠. 갑자기 네. 타격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킬 수는 네. 없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일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이미 직원 300인 이상 이제 사업장이나 공공기관들 300인 이상이면은 꽤 그래도 규모가 그렇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미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직원 50인부터 299인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직원 5인 이상에서 39인, 그러니까 이제 49인이죠.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준을 그러면 우리가 30인 미만도 좀 보는데 네네. 그쪽은 어때요? 30인 30인 미만. 네. 30인 미만은 좀 특별 연장 근로 시간으로 따로 빼놓은 게 아, 있는데요. 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서 8시간을 더 특별 연장 근로 시간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네. 22년 12월까지는 8시간까지는 네, 추가로. 그렇군요. 네. 추가로 특별 연장 근로로 또 네. 허용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휴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휴일이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간 맞습니다. 건데 네네. 휴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따로 보상을 받나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안 주시면은 안 하실 거잖아요. 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정해졌어요. 공휴일이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면 이제 기업은 그거를 보상해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그냥 너 주말에 나왔으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네. 무조건 해야 되는 당연히. 겁니다. 네, 의무를 지게 되는데 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휴일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대신에 다른 날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거죠. 무급 휴일이 아니라 유급 휴일로 네. 정하는 겁니다. 이때 기업은 대체되는 유급 휴일에 대해서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오늘 6시에 됐는데 너 내일 쉬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냥 통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근로자가 네 쉴게요 라고 동의를 했을 때 휴일 대체가 가능한 것이고요. 디테일하네요. 네,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휴일 대체를 또 다른 날로 서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잡아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돈이죠. 아. 휴일 근로수당입니다. 네. 근로시간에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이 됩니다.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8시간 넘어서 근무를 했다, 초과 근무를 했다, 주말에라고 하면 통상 임금의 2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날짜를 주느냐, 네. 시간을 주느냐. 그러니까 일을 했다면 대신해서 쉬는 날을 주는데 유급 휴일로 네.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도 통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면 수당으로 그쵸. 줄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의무다라는 게 의무죠. 중요한 거잖아요. 네, 좋은 그렇죠?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래 너 어제 주말에 일했으니까 선심 쓰듯이 아니라 내가 돈 줄게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생기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입장에서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아무래도. 좋죠. 너무 좋죠. 네. 뭐 그러니까 날짜로 아니더라도 이렇게 돈으로도 좀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워라밸을 지킬 수 있게 무조건 휴일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이런 시간이 생기면 좀 지금 같아서는 그냥 막 쓸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대신해서 날짜로 받거나 시간으로 네네. 받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그래도 좀 즐거울 것 여유로워지죠. 같고. 그러니까요. 네, 여유로워지죠. 네. 2021년 변화하는 내용들 꼭 따라가시고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 더 준비하신 네. 것 같아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내용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공정 채용을 해서 채용이 됐고 워라밸을 잘 지키는 기업에 다니지만 내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아, 어떤 기분일까요? 참 싫죠. 말 그대로 불안하죠. 막막하죠.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이 강화가 또 됐습니다. 네.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건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이 좀 사각지대, 모든 법이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지만 고용보험도 역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이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을 이제 우선 검토를 하는데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분들 중에 맞아요. 하나이실 네. 거예요. 이러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나 혹은 플랫폼 종사자들 혹은 이제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 고용보험이 원래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산재보험도 확대가 됩니다. 네. 택배 기사분들 오토바이 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 역시 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 그리고 코로나로 배달 물량이 너무 늘어서 맞아요. 그 부분도 좀 그렇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시고요. 시간에 또 쫓기시는 맞습니다.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 네. 이제 했습니다. 보험료도 역시 경감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14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이 특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청년층이 선호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네, 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측면에서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이야기한 배달기사님들. 네, 딱 이제 그림으로도 나와 네. 있는데 표준 계약서 계약서 써야 되는데.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는 좀 더 강화가 되는 겁니까? 네. 의식적으로는 계약서를 써야 돼라고 알고는 있지만 뭐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 구직자분들이라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표준 계약서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는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6개 직종의 표준 계약서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는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를 포함한 이제 표준 계약서가 보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표준 계약서까지 알아봤고요. 또 있죠. 네. 볼게요. 청년 노동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제 법규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제재하는 규정도 이제 신설이 되고 있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좀 상황을 겪었는데 뭐 사실조사 안 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0곳에 직장 내 이제 괴롭힘 상담센터를 좀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근로 여건이 좀 열악한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업장을 또 단속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보다 더 강화한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애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 여기서 일 배워 대신 시설은 좀 열악해 이런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청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 중에서 임금 체불이 많거나 너 이거 그냥 배우는 게 그냥 돈이야. 그냥 임금 좀 적게 받아.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라라는 네네. 걸 빌미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렇죠. 환경이나 네네. 처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 좀 네. 강화가 된다. 맞습니다. 뭐 근로감독을 이제 집중 실시를 하고요.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이륜차 배달 종사자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배달앱에 이제 연동이 되는 맞춤형 정보 공유 플랫폼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이곳에 들어가면요. 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이제 들어갈 경우에 좀 알람이 이렇게 울려서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뭐 이런 알람이 이제 동시에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 보호에,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도 보장을 좀 확대하고 네. 강화한다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2021년에는 진짜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보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공정 채용, 워라밸 그리고 사회 보장 등 이제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더 채용이 공정해졌으면 좋겠고요. 워라밸이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 기업들에서도 힘써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구직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신들의 권리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좀 취업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일자리를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현장에서 저게 진짜 이루어져야지라고 약간은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점점 법과 제도로 정착이 되고 강화가 되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진짜 그야말로 좀 단단하게 네. 뿌리 받고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 한 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취업 정보. 오늘은 해외 취업 후에 성공적인 현지 적응을 위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하면 그 기쁨은 2배가 되죠. 하지만 고대하던 성공 취업 뒤에 보이는 현지 시세, 게다가 주 단위로 붙는 주거비, 교통비, 식비 엄청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대로 출국해도 되는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지 시세에 놀란 가슴을 달래줄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은 말 그대로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 조건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이 본인, 부모,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이하여야 하고요. 취업 인정 기준은 취업 비자를 취득하면 되시고 근로계약은 1년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개월, 6개월, 12개월 총 3회로 나뉘어서 지급되고요. 국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금 우대 국가는 최대 800만 원, 선진국 분류 국가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신청은 모두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해야 하니 잘 챙겨서 신청하시고요. 꿈을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